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모셨는데요. 뭐 시장에 고민거리가 많지만 2차전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야 결론이 나는 문제이죠. 그죠?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얘기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거립니다. 한 3주쯤 됐을 거예요. 이제 세액공제 없앤다 그랬고 한번 급락이 있었고요. 또 며칠 전에 다시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빠졌는데 또 뭐 오늘 기사는 일부는 뭐 세액공제 폐지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락가락하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 안에서 아무래도 확실하게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됐을 때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인수위 쪽에서 의견이 하나가 나왔던 것은 네. 전기차 배터리 세액 공제 폐지 공고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블룸버그가 보도했네요. 네, 근데 뭐 이런 건 다 이제 카더라예요. 뭐 누가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얘들은 맞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과거에 뭐 인수위원회 뭐 위원장 부의 것도 아니고 그죠?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아주 국내 배터리 업체는 좋은 얘기긴 한데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세액 공제 부분 네. 만약에 폐지 공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텐데요. 네. 국내 2차 전지주들의 지금 상당히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긍정적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외신 보도가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존 우리가 배터리 3사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바이든 정부에서 제공한 세액 공제를 통해서 네. 이 영업이익에 대한 버팀목 상당히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NPC 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흐름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이런 블룸버그 관련 문서 이 인수위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시각이 있다 정도 보시면 어떨까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제 그걸 주가가 좀 선반영했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책적인 거는 뭐 트럼프가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그죠. 미국 내에서 뭘 이제 제조하고 이런 쪽에는 뭐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없던 걸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정책적인 거는 그렇고 정책적인 거 뭐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내용이나 혹은 이제 정책적인 거 말고 산업에 관한 내용도 좀 얘기를 할까요? 네. 네, 이런 뭐 산업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 이런 빅3 3사가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네. 그리고 이런 세액 공제에 따른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점 그리고 리스크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기존 정부에 대한 내용, 바이든 행정부가 이 세액 공제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매자에 지원하는 $7,500 세액 네. 공제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3사들의 공급량 그리고 판매됐을 때 이런 세액 공제되는 부분이 바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 순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부분이 굉장히 크고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SK온 같은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다수 건설하고 배터리 제조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아오던 기업들 이 정책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런 K 배터리 3사가 분기별로 최대 수천억 규모의 세액 공제를 받았던 정도로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변화도 지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일부 좀 기대할 만한 것은 지난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정부가 $7,500 보조 안 해도 주정부 차원에서 뭐 보조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워낙 크고 뭐 캘리포니아를 추종하는 주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타이밍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정책적인 거, 그다음에 산업 동향. 산업 동향은 뭐 아직은 캐진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실적도 가시화는 안 됐고, 지금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전략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낙폭과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PBR 수준도 뭐 0.85, 0.83 이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들의 밸류에이션 지금은 그렇게 접근해볼 만한 밸류에이션이다.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 가격대가 현재 낮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가격 가치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우리가 트럼프 2기 그리고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전기차의 판매량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리스크들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확실한 저평가 구간이지만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해외 매크로 이슈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부분의 이슈가 점점 잠잠해질 때 국내적인 수급도 들어올 때 저점의 지지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로 접근해 본다면 충분히 수익권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이런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 불안정성, 트럼프 2기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긍정적인 걸 찾다면 뭐 악재는 다 나왔는데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지난번에 그 인수위 발표 나올 때는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날 11%인가 12% 빠졌어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11월 15일이네요. 그날 LG 엔솔이 12%가 종가로 빠졌다니까요. 근데 요번에 그런 얘기 또 나왔는데 뭐 낙폭이 좀 제한적이죠. 한 3, 4% 정도 그날 빠졌던 것 같아요. 바닥을 좀 다져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모멘텀도 있고. 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뭐 좀 서서히 매수를 하거나 보유 중이라고 하면 어떤 주식을 좀 좋게 보세요, 2차전지? 뭐 아무래도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원통형 배터리주라든지 네. 빅3 회사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에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굉장히 악재를 통해서 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지금은 2차 전지주들 올라간다면 대형주들부터 수급이 받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들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수급,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 기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돌아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 매수세가 이런 매수세의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 매수세가 좀 더 집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먼저 접근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들, 빅3사들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부 소재 업체들이 뭐 꿈틀꿈틀거리는 거는 이제 거의 종목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셀사 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2차 전지 얘기에 이어서 자동차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현대차가 좀 움직이잖아요, 그죠? 현대차가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는 또 닛산하고 혼다하고 뭐 합병 얘기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전 세계 업체들이 합병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어려운 상황들이고 오히려 국내 현대차는 이제 중국으로도 지난번에 이제 투자 다시 1조 원 규모 투자한다고 했고 지금 이제 뭐 크게 보면 2차 전지도 있지만 전기차가 포함되니까요. 국내 이 현대차, 기아차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현대 기아차는 대표적인 뭐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네.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죠.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2차 전지 주들, 전기차들의 흐름 그리고 내연기관들의 흐름 이 두 가지를 모두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첫 번째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의 상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판매 부분이겠죠. 뭐 내연기관이든 2차 전지든 판매량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이런 매출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부분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슈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점이 현대차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자동차 업계 상당히 힘듭니다. 이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 뭐 닛산 혼다 합병 같은 이런 이슈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합병을 통해서 대형 회사가 탄생을 한다면 단순 판매량만 놓고 본다면 현대차를 앞지르는 3, 4위의 순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기술력 개발 부분 측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북미 판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의 뭐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런 두 번째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내연차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러스트벨트 바로 제조업 쪽의 자동차 시장 이 부분의 지지를 굉장히 크게 받고 있고 계속해서 육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연차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 이런 정부가 꾸려지고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고 한다면 유럽 부분에 있어서 내연차에 대한 사용을 늘리겠다라는 이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 외에도 이런 시장에서의 방향성, 어떤 정책을 주로 잡고 갈 것인지, 특히 미국, 유럽 쪽에서의 정책 방향성, 중국에서의 판매량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바닥권에서 수급 부분, 그리고 어느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술 개발 외에 또 한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방향성, 주가의 방향성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가람 대표님한테 뭐 지금 내가 자동차를 살까 2차 전지를 살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를 살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들떠하지 마. 상당히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저는 산다면 아무래도 자동차주를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기업을 볼 때 기업의 미래 가치도 보지만 현재 지금 매수를 할 때는 매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술 개발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국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반면에 이런 2차 전지 부분은 굉장히 미래 성장성도 높고 가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기존의 이런 테슬라 판매라든지 2차 전지 전기차들의 판매 유럽보다는 중국에서 상당히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에서의 이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전 세계적인 불경기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이슈가 있겠지만 특히나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가격이 또 비싸죠. 비싸고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 악재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좀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배터리 세액 공제 폐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있어서 좀 다뤄봤는데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뭐 엄청난 호재이죠, 그죠?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것도 호재이긴 하나 워낙 조심스러워서, 그죠? 그 얘기를 우리가 확 설레발 떨고 이거 됩니다, 2차 전지 사야 돼요 그랬다가 슥 또 꼬리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뉴스를 2차 전지 전략에 녹여봤어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